방학과 연말을 맞아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두 분은 지금 당장 어디든 떠날 수 있다. 구애받지 않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걷고 싶습니다. 다리에 힘이 나갔을 때.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 너무 슬프다. 우리가 갈 곳이 없나요? 돈과 여유가 없지? 근데 더 슬프다. 돈과 여유가 있어도 갈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과 40년 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된 게 1983년 1월 1일. 그것도 50세 이상 국민에게만 200만 원의 예치금을 1년간 두었을 때 연 1회 유효한 관광 여권을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전면적인 자유화는 89년.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경제 성장도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해외를 나가도 되겠다라는 경제적 수준과 그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200만 원 예치금이면 되게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죠. 지금 거의 몇 천만 원의 수준이 아닐까요? 데뷔했을 때. 그 당시 월급쟁이들 월급이 뭐 30, 50 뭐 그쵸. 이랬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신혼여행. 그전에는 강원도 내지는 제주도 가는 게 제일 최고였는데 해외로 이제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생겼고 또 하나는 배낭여행. 그래서 90년도 9월에 한국관광공사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해외여행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약이 있었는데 방공교육 기억나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방공교육 받았던 기억 나거든요. 아, 우리도 받았지. 네. 공산당이 싫어요. 왜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 또리 하고. 장군 나오는 만화 학교에서 맞아, 보고 맞아. 북한 괴뢰를 물리치는 용감한 또리 장군. 네, 이 방공교육을 받아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 여권 신청자는 3,000원을 내고 소양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교육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92년도에 폐지가 됐고요. 되게 의외로 최근이네요. 92년도에.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옛날 잡지에서도 이 여행의 과도기, 여행의 과도기 1990년 2월호를 들여다봤습니다. 두둥.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직종 베스트 7. 선망의 그쵸. 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그쵸. 전문이 돈만 있다면 누구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만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업무상 해외에 나갈 수 있다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최상의 직업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전문직 여성에게만 혜택되는 이야기이지만 수년 내 이런 직종이 붐을 일으킬 것이다. 진짜로 붐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항공사 봤어. 직원? 그쵸. 아니, 항공사 직원? 직원이면 가족까지 90% 할인 혜택 있다. 맞아요. 항공사 직원인데 승무원도 있지만 이 기사에서 꼽은 거는 지상직 직원 분들이에요. 되게 의외인데 이유가 되게 그럴싸해요. 항공권 판매원은 이때 참 용어도 구수했어요. 항공권 예약 및 판매를 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여행에 대한 제반 정보를 알려주며 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고객이 바라는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야 도움이 된다. 묘하게 설득력이. 이때는 여행사가 아니라 항공사 자체에서 그쵸. 이렇게 가서 대리점을 찾아가서 네, 사서. 맞아요. 두 번째 직종은 패션 디자이너. 왜요? 음, 해외 컬렉션을 다녔나요? 맞아요. 감을 익히기 위해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인데 세계적인 유행의 흐름을 많이 타는 패션 업계는 시장 조사와 각종 박람회, 쇼 등을 이유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가 그때는 많다. 직접 눈으로 봐야 아는. 그쵸. 이런 이게 온라인이 온라인이 어딨어. 없으니까. 잡지 새로 창간할 네. 때 보면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이 잡지 왕국이라 그쵸. 일본에 직접 출장 가서 서점을 돌아보고 네. 그런 코스가 반드시 있었다. 아, 요즘같이 좋다. 온라인을 볼 수 없으니까. 네, 근데 네, 좋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뭔가 아날로그적인 게 또 그립기도 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여행은 아닌데 사실. 그쵸. 맞아요. 일인데. 맞아요. 또 하나, 이건 조금 미래를 내다본 게 아닐까 하는 직군이기는 한데 컴퓨터 전문가가 등장을 해요. 왜 컴퓨터 전문가가 해외 출장을 많이 갈까? 저 약간 의외였거든요. 부품 구하러? 정보 홍수의 시대를 맞아 컴퓨터 기술자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외국 회사와 합작을 많이 하다 보니 해외 나라에 있는 지점들을 방문해서 통일된 업무 교육과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출장을 한다. 근데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짜증나죠. 갔는데 놀 수가 없어요. 맞아. 이런 어떤 고충을 얘기를 하긴 해요. 88년 입사한 신출라기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밖에 연수를 갈 기회가 없었지만 올해는 2번 정도 갈 계획이다. 그런데 아주 솔직한 얘기가 나와요. 작년에 2주 정도 미국 연수를 갔는데 말이 해외 출장이지 하루 종일 세미나만 해서 국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고달팠다. 밖에 나가볼 시간적 여유마저 없었다. 두 분은 가서 힘드셨던 경험 없으세요? 출판사에 있을 때인데 그때 그 귀연이 해가지고 웹
소설. 오. 소설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맞아. 그 중에 작가 제가 키우는 작가 중에 어린 친구였는데 그게 해외에서 터진 거야. 어. 대만에서 사인회를 하러 갔는데 그 듣기만 해도 친구가 힘들어. 워낙 어리다 보니까 하나부터 공항까지 끝까지? 갔어. 응. 근데 여권 만료가 일주일 전이야. 어떡해. 나 식은땀 돋아. 악몽인데. 그 사인회 일정은 맞춰야 되죠? 막 이래가지고 막 진짜 공항을 엄청 돌아다녔던.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는 오지를 간 적이 있는데 케냐 출장을 2018년도인가 갔는데 뭐 비행기 갈아타고 뭐 가는 거 괜찮았는데 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힘든데. 현지에서 어. 이제 차를 타고 그 마오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가는데 진흙탕에 차가 빠져서 못 움직이는 상황이 정말 된 이렇게 거예요. 밀고. 네, 그거 안 돼서 이제 트랙터를 부르고 대기를 하는데 이제 언제 올지 몰라. 해는 지고 막 가로등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같이 있던 그 마오리족 두 분하고 그 인가를 찾아갔어요. 네.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응. 그 집에서 한 30분 동안 몸을 녹이면서 어. 근데 저 너무 걱정이 되고 계속 날 일정은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같이 갔던 그 마오이 친구가 계속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마법의 단어죠. 그쵸. 그게 만화에서 볼 땐 되게 좋은 단어였는데 막상 나는 속 터져 죽겠는데 둘이 해맑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좀 그 이후로 약간 너무 듣기 싫은 용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그렇구나. 생각하니 그거 유튜브 각인데 학교- 카메라만 고프로만 하나 있었어도 이때 이런 해외를 나가는 게 선망의 직업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때는 뭐 직수입이나 맞아요. 이런 수출입이 좀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누가 이렇게 어디 해외 나갔다 그러면은 뭐 좀 사다 달라던가. 그러니까 뭐 사돈의 팔촌까지 막 이렇게 맞아요. 필요한 물건을.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아빠가 간혹 무역,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연필. 그런 학용품을 이제 받아오면 정말 너무 부러워서 이렇게 반이 다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구경하고 그랬죠. 네네.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한국제와 크게 다르지 그럼 않은 한국은 미국제였는데 최고지. 네 그때는 이제 메이드 인 USA를 정말 선망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여행 가도 살 게 없어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집만 이미 다 돼요. 맞아요. 맞아 할수 있어서. 저는 한번 유럽 쪽으로 출장을 갔는데 제가 그릇에 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져갔던 짐을 버리고까지 면기와 큰 그릇 몇 개를 사왔어요. 진짜 그 현지 시장을 가서 이고지고 사왔는데 트레키였죠? 네, 근데 다녀와서 며칠 뒤에 다 있는 거기 매장을 갔는데 물론 다르겠지만 카피 분이겠지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디자인에 아니야 트레키의 거야. 나는 지금 이걸 왜 사왔을까? 그치, 5,000원에 다 팔고 있어요. 네, 3,000원. 그래서 정말 저 약간 현타 왔던. 더 이상 이제 출장을 가도 직구나 워낙 또 이렇게 대행으로 많이 사다 파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그래서 좀 출장을 가는 메리트가 쇼핑의 메리트는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기 정말 너무 가고 싶은 꿈의 맞아요. 직종이었다는 거. 지금 시대에는 사실 이게 말이 돼?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당시 기사에서도 언급하는데 과거 남자들이나 직위가 높은 상사들이 전유물이었던 해외 출장이 여성들도 갈 수 있다면 이제 여성의 진취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도전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뒤에 이런 팁이 있어요. 나에게 맞는 전문 직종은 이런 어떤 거 꼭 것일까? 해봐야죠. 네, 그래서 일단 엑선이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나는 충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네. 네. 장래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 네. 네. 내 주관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그렇습니다. 편이다. 자, 엑선이는 외향적 직감 타입이에요. 기획력, 성견 증명이 뛰어난 편이고 홍보 매니저, 외국어 강사, 증권 애널리스트 등이 적합해요. 뭔가 맞는데? 잘못 택했는데 잘못했네.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평가되는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타입이고요. 모든 면에서 감각이 뛰어나고 세상 흐름에 민감하며 어학력이 다이죠. 요즘 일본어 배우고 계셔가지고. 네. 이거 약간 MBTI 아니에요? 내향적, 외향적, 직감, 감정 타입? 그러네요. 부산님이네, 이거 부산님. 정말. 어쨌거나 재미로 보는 테스트라는 거.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신지 한번 저희가 이거 커뮤니티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해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옛날 잡지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안녕.